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가장 승률 높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아파트는 정말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나온 한국의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입니다. 이 영상에서 금융, 세금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것 외에도 정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찬가를 부르려면 1시간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아파트 찬가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비관적인 의견도 내볼까 해요.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입니다. 아파트도 결국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돼요. 근데 일반 상품과는 다른 아파트만의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는 사람들의 기호나 기업의 생산 능력보다 더 금융 세제는 수요에, 정부 정책은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아파트는 공급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발생해서 예전 마늘 파동과 같은 문제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태어난 아기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아파트는 필수제여서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인구수와 가구수가 결국 아파트 수요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제가 아파트를 샀었던 10년 전과도 차이가 많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크게 늘었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아서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아주 심화되었고 비혼 인구가 급증하면서 1인 가구가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비혼 인구가 늘면서 신생아 숫자도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고령이 되면서 2020년부터 드디어 인구수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혼의 증가, 그로 인한 신생아 감소, 지방 소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머들의 사망은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대인 소장님이 예상했던 아파트 시장의 몰락은 그들의 은퇴가 아니라 그들의 사망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요즘 이런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급 시차는 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재건축들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납니다. 재건축이 일어나면 기존 주택 멸실로 멸실에 상당하는 주택 수요가 초과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대구 아파트 시장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재건축이 일어났고 멸실 수요로 그동안 서울보다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이제 재건축들 입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대구 아파트 시장은 급랭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허락을 해주지 않았고 거래 절벽을 통해 급등, 급락을 동일하게 겪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은행을 그만둔 시점에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고 문제가 많다 이런 기사들까지 나왔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을 뿐인데 가계부채가 벌써 1800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